안녕하세요. 신동명 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노무사가 궁금해 시리즈인데요. 최근에 메일을 좀 받았는데 현재 공무원이신 분, 또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, 또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노무사로 전업을 고민을 하시면서 나는 이런 상황이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았습니다. 그래서 다른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마련해 봤습니다.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.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.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잠깐 들어보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또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무사로 전업하시는 분들을 좀 가끔 보게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. 저도 약간 비슷하긴 했지만 보통 30대 초반 한 중반까지는 일을 하시다가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. 공부를 해서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제가 넘어온 이유들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. 근데 성향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좀 달리 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바꾸시지 않을까 싶고요. 또 반대로 노무사 하시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라든가 노동부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기업으로 인사팀이나 노무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처음에 시험을 보자마자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펙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실무를 하시다가 또 회사에서는 특히 노무팀 같은 경우는 노무사 경력을 원하시기 때문에 노무사 경력을 좀 쌓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사 합격을 해서 스펙으로 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경력을 쌓고 공공기관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좀 신중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사를 어렵게 공부해서 합격을 했고 실무를 쌓았는데 거기서 또 방법을 좀 찾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좀 하다가 이렇게 별론가 보네 그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후배님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. 이제 노무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걸 추구를 하는 걸 좋아하죠. 그러니까 루틴한 걸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저인데 남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. 잘나서가 아니고요. 아니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왜 자꾸 남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?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노무사를 선택을 하죠. 또 꼭 노무사라기보다는 전문직을 선택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.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주로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싶다. 이런 분들이 이제 노무사를 좀 하는 거죠.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넘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노무사를 하다가 공기업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안정적 생활을 좀 중시하시는 분이죠.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따박따박 승진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이 좀 안정적인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대기업이면 안정적이다, 일하기 편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. 힘든 거 충분히 아는데 어쨌든 성향 자체는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생활을 잘 견디시는 거죠. 내재적으로. 조직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스스로 조직 생활이라는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잘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향이 안 맞으면 바뀌는 거죠. 나는 성향이 되게 전문직이나 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넘어올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. 또 노무사를 하시다가 노무사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내 성향은 안정적 생활을 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고 큰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노무사 하시다가 넘어가시는 겁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인 성향을 아신다고 하면 선택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다음에 노무사의 장점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죠. 뭐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새로운 걸 추구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일의 선택의 폭이 넓죠.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책임지는 구조니까. 그다음에 인생 전체 계획을 세울 수 있죠. 보통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끝나고 제2의 인생의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요. 노무사를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로 볼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길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지금은 은퇴란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50 되면 뭐 하지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. 좀 길게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죠. 그 다음에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회사 생활하는 동안은 계획이 가능하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도 정해질 수 있고 대략적으로 승진도 어느 정도 하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계획을 다 세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. 그래서 내가 맞벌이를 하는데 내가 레버리지를 얼마를 올려서 집을 살 수 있다. 왜냐하면 예측이 되니까. 이런 거는 이제 기업에 다니시는 분의 장점일 수 있겠죠. 노무사의 또 단점은 늘 불안함이죠. 불안함과 늘 함께 삽니다. 그래서 이번 달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 돈을 많이 번다는 보장도 없고,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아니신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전을 하죠. 근데 상대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은 사실 코로나라는 걸 체감 많이 못 하실 거예요. 뭐 특정 기업에 다니시는 분은 체감을 하시겠지만은.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뭐 코로나가 뭐야? 아니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짜증나네? 이 정도겠죠. 왜냐하면 수입에 대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. 특히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 같은 분들은 더더군다나 일은 힘드실 수 있지만,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불안함을 늘 달고 사는 거죠. 또 이제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 단점은 이제 제일 고민하면서 매일에 써오는 것들 내용을 보면 뭐 재미가 없다,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다, 지루하다, 내 인생의 선택의 폭이 없다, 타율적인 삶을 산다,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죠. 왜냐하면 월급을 주잖아요. 그럼 월급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수밖에 없는 숙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회사를, 조직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의 단점이겠죠.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수입 면에서 보면 0에서 시작을 하죠. 그래서 뭐 채용을 하면 월급을 받지만 그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랑 비교할 만한 수준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. 뭐 다른 노무사님들이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. 뭐 난 연봉이 얼마다 이런 거 올려놓으셨는데,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. 노무사라는 걸 하는데 처음에 얼마의 연봉이 중요한가요?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문직을 시작하는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 생각을 가지시면은 저는 노무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공공기관이나 더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안정적으로 살아야죠.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도 있는 이 직업에 할 수 있는지, 그 2천인지 3천인지 4천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? 하기야 나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. 그리고 그 기간도 굉장히 짧은데. 어쨌든 노무사의 단점이라고 보면 수입이 0에서 시작을 하는 건 단점이죠. 그 다음에 곡선이 참 다양하죠. 뭐 예를 들어서 수입이라는 게 뭐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,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, 요렇게 될 수도 있고,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뭐 운도 다르겠지만은, 그래서 곡선이 좀 다양하다.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나 뭐 대기업은 직선이잖아요. 직선에서 약간 이렇게 뭐 볼록할 수도 있고 오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계획이 가능하고 수입이 좀 안정적이죠. 그 다음에 재테크,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. 재테크에 어려움이 있어요. 노무사는 돈이 어떻게 들어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. 그리고 뭐 노무사 뭐 월급을 받아가지고 뭐 채용 노무사를 해가지고 받는 월급으로 재테크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테크 면에서는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죠. 어쨌든 뭐 장점으로 보면 오래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. 노무사를 할 거면 처음에 수입 적은 걸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고 썸으로 봐라, 썸. 네가 25부터
80까지 하고 그러면 총 버는 돈이 있을 거고, 자, 삼성전자 다니면서 뭐 20, 20대 뭐 똑같이 비슷하게 시작해서 뭐 50살, 60살까지 버는 돈이 있을 텐데 그 썸을 비교해 보자. 그래서 노무사가 많으면 되는 거 아니냐. 그럼 이기는 거 아니냐. 그렇지 않나요? 그러니까 뭐 처음에 당연히 20대나 30대 또 40대까지는 제가 볼 때 노무사가 수입 면에서 뭐 잘 나가는 대기업이라든가 뭐 연봉이 높은 공기업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. 아니신 분들도 많아요, 노무사님들. 제 기준이니까. 다 잘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낫죠. 금방금방 좋아지기도 하시고.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최근에 봤을 때 수입 면에서는 40대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 일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복리후생도 무시할 수 없고. 왜냐면 뭐 노무사는 복리후생이 없거든요. 자기가 복리후생을 만드는 거죠. 자기 법인이니까. 그러니까 뭐 내가 베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복리후생도 무시할 수 없는데 뭐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죠. 그래서 젊을 40대 정도까지는 공공기관 유리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후반전이죠. 후반전에는 일반적으로 그분이 나와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 외에는 곡선이 뭐 이렇게 피크를 찍고 내려갈 확률이 높잖아요. 근데 전문직이라는 학위에 따라서, 다 그렇진 않지만 학위에 따라서는 그때부터 사실 피크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때까지 자기 역량을 쌓아서 그때부터 수입을 뭐 많이 늘릴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때까지 고생을 해서 법인을,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수익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쭉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 면에서는 30대 친구들이랑 비교하고 40대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, 그래도 희망을 갖자면, 아닐 수도 있지만 희망을 갖자면 길게 보면, 길게 한다고 치면 수입 면에서는 그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? 그리고 나이를 들어서도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그런 데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현재 공기업에서, 공공기관에서, 공무원에서, 뭐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런 상황이다. 뭐 제가 말했던 그 조직의 단점들을 이제 체감하고 계신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노무사가 좋아 보이는 거죠. 제가 열거했던 장점들이 되겠죠. 딱 맞진 않겠지만.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자기 성향을 판단을 하셔서 나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. 근데 여기가 싫어요. 회사가 싫어요. 근데 나는 성향 자체는 좀 안정적인 거예요.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노무사가 되셨잖아요.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. 불안함을 옆에 두고 산다고. 길게 보면 좋을 수 있지만 그 불안함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또 퍼포먼스도 잘 안 나요. 그런 분들이. 그래서 성향 자체가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직장에서 이탈하시는 건 좀 신중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노무사라는 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정적이지 그렇지 않거든요. 뭐 전문직 다 그렇잖아요.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. 그래서 늘 노무사는 불안함을 옆에 두고 살지만 좀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직업이고요. 출근을 내 맘대로 한다는 거. 수입도 내가 책임지지만 지금이 시간이 10시 반이거든요. 저는 오늘 출근 안 했죠. 이게 이제 노무사의 장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죠. 내 맘이니까. 오후에 미팅이 있는데 오후에 가면 돼요. 오전에 뭐 요즘 애들 학교도 안 가니 학교 같이 점심 먹고 잠깐 나가서 상담 하나 하고 들어오면 그때도 밝아요. 그럼 저녁 같이 먹고. 이런 게 이제 극단적인 장점이죠. 다만 이렇게 하면 월급을 주지는 않죠. 돈을 많이 버는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삶을 원하고 또 길게 봐서 내가 할 수 있다, 천천히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노무사도 좋고요. 근데 내가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노무사도 내 계획대로 탁탁탁 타서 돼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다. 그러면 노무사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
그런 계획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. 뭐 그런 분들이 노무사 오시면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세요. 물론 그런 분들도 차츰 좋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싫고 내가 왜 남 밑에 있어? 난 내 맘대로 살 거야. 이런 분들은 노무사 돼도 마냥 좋거든요. 불안은 하지만. 또 하나는 이제 출근은 되게 싫어요. 근데 견딜만 해요. 그리고 연봉이나 복리후생 이런 게 나한테 너무 큰 가치를 주고 그렇다고 하시면 또 회사 다니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좀 주의하실 점은 내가 있는 직장도 괜찮은데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가 정말 너무 뭐 죽을 만큼 싫은 게 아니고 조금 싫은데 그냥 노무사 해볼까? 그러면서 노무사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다고 한들 노무사로 나오시기도 힘드실 뿐만 아니라 오셔도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지금 충분히 소위 말해서 누리고 계신 분인데 단지 그냥 거기가 조금 싫거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일단은 공부를 해서 합격할 확률이 적고요. 왜냐하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되셔도 나오는데 합격을 해도요 나오시는데 되게 고민을 하세요. 들어가는 인풋이 많잖아요. 노무사 공부를 하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? 30대 초반 중반 애기들도 크고 연애도 해야 되고 여행도 막 가야 되는데 그걸 올인을 해서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해서 엄청나게 땄는데 막상 땄는데 용기가 없다거나 또는 그때 보니까 나 뭐 부장으로 승진하고 차장으로 승진해 그럼 이렇게 묵히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참고하시고 뭐 다른 노무사님들 영상도 많이 있던데 그런 거 참고하셔서 공부 시작을 할 때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는 고민하시면 안 되죠. 끝났어야 되는 거죠. 그 고민을. 그래서 내가 합격하면 노무사를 할 거다. 이런 부분만 좀 확실하게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.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내가 노무사를 따서 그 조직에서 뭐 그쪽 분야로 간다거나 그걸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거나 하고 싶다. 그런 분들이야 뭐 당연히 하시면 되는 거죠. 합격을 해서 노무사로 전업을 하실 분들은 뭐 제가 얘기했었던 것들 뭐 두서는 없는데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